전국시대 제나라의 수도인 인치성에는 총 13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서쪽에 있었던 문의 이름이 직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제나라가 이 직문 근처에 인문학 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제나라의 직하학궁입니다. 제위왕과 제선왕 시절에 이곳에 많은 학자들을 불러다가 사회와 문화, 정치에 관한 토론을 하게 했는데요. 선생들이 토론을 하면 그 틈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나라의 인재가 돼서 관리로 등용이 되고 정계에 진출하는 인재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유세 좀 할 줄 아는 이론을 갖춘 학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내건 파격 조건이 바로 대부 칭호를 주고 저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름난 학자들에게는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사두마차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저기서 사상가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강력한 후원자와 자유로운 토론의 문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나라의 직하학궁이 가장 크고 유명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인재를 육성하고 사상가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맹자도 이곳 직하를 거쳐간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맹자가 양나라와 제나라를 오갈 때 3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이끌고 왕의 행렬 못지않은 당당한 대접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순자와 한비자도 이곳 직하에서 배출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직하의 모델이 바로 자하의 학단이었다는 것이죠. 자하는 현현역색 같은 말을 한 것만 봐도 공자의 가르침을 깊게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록 공자 사후에 공자학단을 떠났고 공자의 가르침은 증자와 자사를 거쳐 맹자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지만 자하 역시 다른 방향에서 위나라나 제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유가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하의 학단 출신에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자하 학단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문표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골계열전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해학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장인데요. 여기에 서문표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서문표는 위나라 사람이고 자하의 제자였으니까 공자의 손제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서문표가 위문우에게 등용이 돼서 위나라의 업이라는 지방에 군수로 부임을 해간 내용입니다. 서문표가 업성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는데 그 내용이 몇 해 전부터 이 지역에 황하가 범람을 해서 큰 물난리가 났는데 이 지역의 유지와 무당들이 낸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황하의 물귀신인 하백을 장가보내서 화를 풀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집 처녀를 사서는 비단옷을 입히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도록 한 열을 잘 먹인 다음에 지프로 만든 배에 태워서 강에 띄워보내면 배가 가라앉겠죠. 그러면 그 애는 물난리가 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문제는 하백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매년 해야 했다는 것인데요. 부잣집 처녀가 걸리면 막대한 돈을 내야 면제를 해주고 마을 장로인 삼로와 무당 노파가 꿀꺽했다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딸 가진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남은 사람들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세금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 것이 브리핑의 내용이었는데요. 끝까지 다 듣고 난 서문표가 그렇다면 이번에 하백에게 신부를 바치는 날에는 나도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문표가 강가에 나가보니 수백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드디어 늙은 무당 노파가 신부가 탄 가마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서문표가 잠깐 내가 신부를 한번 보겠다면서 가마를 들춰보더니 신부가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 내가 하백이라도 이런 신부는 싫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잠깐 고민하는 척 하더니 무당 노파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하백하고 말이 잘 통할 테니 먼저 가서 말을 좀 전해주게. 내가 늦어도 모레까지는 정말 예쁜 여자를 구해서 갖다 바칠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전해라. 서문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병사 4명이 무당노파에게 달려들어서 무당노파를 강으로 던졌는데요. 서문표가 잠깐 기다리더니 무당의 여제자들에게 아무래도 노파가 늙어서 발걸음이 느린 모양이다. 젊은 너희들이 빨리 가서 하백을 만나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당 제자들도 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서문표가 삼로에게 아무래도 하백이 여자를 싫어하나 봅니다. 남자인 당신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삼로도 바로 강으로 날아갔죠. 서문표가 이상하다. 삼로도 소식이 없네.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고 뒤를 보니까 마을 유지들과 관리들이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는데요. 서문표가 그러면 며칠 후에 이 하백의 장가권을 다시 논의합시다 하고 돌려보낸 이후에 아무도 하백에게 신부를 바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서문표의 홍수 대책은 업성 주변에 12개의 도랑과 저수지를 파는 것이었는데요. 큰 공사에 동원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때 서문표가 100년만 기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 공을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를 밀어붙였고 마침내 완성을 해서 이 지역이 홍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는데요. 나중에 한나라 때 도로를 정비하면서 이 도랑과 저수지를 고치려고 할 때 이 업성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서문표의 이름을 딴 이 서문고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매우 유명해서 경극으로도 나중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배경이 전국시대 초기인데요. BC 300년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횡행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문표는 업성 전체에 퍼져 있는 미신주의의 배후에 삼로와 무당이라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꿰어보고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처단을 해버렸죠. 인문주의가 미신주의를 이기는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서문표 역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한 인한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가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나라나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인문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손재자인 서문표의 활약을 통해서 미신에 굴하지 않는 공자학단의 인문주의의 전통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논어를 읽어 나가면서 공자의 철저한 인문주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